안녕하십니까. 경락체험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제목을 저는 이제 부종으로 정했습니다. 얼굴도 붓고 뭐 손발도 붓고 이런 거요. 그래서 사실 이거를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이제 얼굴도 조금 작아질 수 있고 뭐 이 살도 좀 빠질 수 있겠죠. 근데 우리가 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. 뭐 예를 들어서 얼굴 마사지를 해서 얼굴을 좀 작게 한다. 그 다음에 뭐 종아리나 이런 걸 마사지를 해서 작게 한다.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. 근데 중요한 거는요. 이 모든 것들이 안에서, 그러니까 이 내장기의 장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장기를 건강하게 해야, 그러니까 뭐 신장이라든지 이게 부종에 관련된 장기들이 있겠죠. 이것들을 관리를 해야 그 부종이 빠지고, 그러면 이제 살도 빠지고 뭐 얼굴도 작아지는 거지. 이 어떤 외부적인 그런 그 조치를 취해 가지고는 상당히 아마 일시적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. 그럼 부종의 정의가 뭡니까? 우리가 뭐 이 병리학적으로는 이제 부종, 수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누는데, 뭐 그런 거 전문 용어 다 알 필요가 없이 결국은 우리 몸의 이제 세포 속에 그 필요 없는 잉여 수분이 거기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손발이 붓고 뭐 라면 먹고 자면 얼굴이 붓고 뭐 오래 서 있으면 종아리가 붓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. 네, 일단 원인을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조직의 보호 차원에서 부종이 생깁니다. 예를 들어서 타박상 같은 거 어디 탁 부딪히면은 이게 부어오르잖아요. 그 다음에 이 무릎에 보통 물 차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이 무릎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거기 열이 막 나거든요. 열이 나니까 그거를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거기 물이 찬단 말이에요. 빼면은 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직 보호 차원에서 어떤 부종이 생깁니다. 두 번째로는요, 이 순환장애.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. 뭐 장시간 동안 이렇게 어떤 한 자세로 있다든지 오래 서 있는다든지 이런 거만, 아니면은 관련 장기, 이 부종에 관련되는 장기가 이제 뭐 콩팥에서 신장에서 충분히 이제 수분을 못 걸러준다든지, 아니면 대장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숙변이 뭐 오래 남아 있다든지,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련 장기의 기능 저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에 의해서 부종이 생깁니다. 세 번째는 이 잘못된 섭생입니다. 이 섭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자고 하는 어떤 생활 패턴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섭생이라 그러는데, 과식이라든지 과음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나친 수분 섭취가 있는데요. 우리가 식물도 예를 들어서 이 열대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수특기 같은 거는 물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괜찮은 식물이 있잖아요.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사람도 그냥 목이 마를 때 물을 드시면 돼요. 근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TV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. 뭐 물을 하루에 뭐 1.5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 이러는데,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목이 마를 때 마시세요. 뭐 어떤 분들은 목이 마를 때 이 물을 마시면 늦었다는데 안 늦어요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친 수분 섭취를 해도 이 부종이 생기고, 제가 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, 이 지나친 수분 섭취를 하면은요,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안 마셔도 되는데 쓸데없이 너무 많이 마시면 이 혈압도 올라가요. 우리 대표적으로 혈압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? 이뇨제 주잖아요. 그래갖고 강제로 소변을 보게 해서 혈액 속에 있는 그 수분 양을 줄여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물 많이 먹고 혈압약 먹어서 오줌 누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약물의 부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.
대표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과잉을 해서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보름달처럼 이렇게 둥글게 퉁퉁 붓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원인들을 들 수가 있고요. 그러면 이제 한방에서는 이거를 부종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습이 쌓인다 그러잖아요. 그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을 제외하고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봤을 적에는 제일 처음에 수, 물, 그다음에 진, 그다음에 액, 그다음에 혈,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이게 안 되는 쪽의 수분들을 갖다가 이 점도가 점점 끈적끈적한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수, 습, 그 다음에 뭐 담, 뭐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이 수습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어디냐면 대장입니다. 대장이 제일 밑에 있잖아요. 그 다음으로 많이 쌓이는 것이 어디냐면 위입니다. 우리가 보통 방광도 얘기를 하는데 방광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냥 저장 기능만 있지. 그래서 어쨌든 대장이나 위에 그 수습이 정체가 되면 대장이나 위에 기능이 떨어져서 수습이 정체가 되면은 이렇게 이런 부종이 생긴다고 봅니다. 한방에서는요.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?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혈은 대장경의 곡지하고 위경의 삼리입니다. 예. 그래서 대장경의 곡지하고 위경의 삼리.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습이 가장 많이 쌓이는 데가 대장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쌓이는 데가 위경이라 그랬잖아요. 그럼 삼리하고 곡지는 무슨 혈입니까? 토혈이에요. 그죠? 둘 다 토혈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오행혈에서 토혈을 갖다가 설명을 할 적에 토혈을 갖다가 이 체중절통,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몸이 안 아픈데 그냥 이유 없이 몸이 무겁다 이러면 이게 토혈을 쓰라 그랬잖아요. 그리고 이 조습 너무 건조하거나 습할 때 토혈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가장 수습이 많이 쌓이는 대장경의 곡지하고 위경의 삼리를 기본 혈자리로 씁니다. 그러면은 대장경이 수양명 대장경이죠. 그죠? 위경은 족양명 위경이죠. 그러면 이 양명경 우리 배웠죠. 양명경이 어디로 갑니까? 얼굴로 가잖아요. 그래서 얼굴이 붓는 거예요. 그래서 삼리 곡지를 가지고 얼굴의 그 부종을 빼서 얼굴의 잉여 수분을 빼서 얼굴을 작게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얼굴 마사지인데요. 얼굴 마사지 괜찮아요. 얼굴 마사지 괜찮은데 요거는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요 보면 얼굴 마사지 하는 법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그러면 손이 부었을 때 보통 이게 손이 이렇게 퉁퉁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럼 손이나 이렇게 팔뚝 같은 데가 부었을 적에는 어떻게 쓰느냐? 그 상지 부종을 치료할 적에는요. 손등에 있는 우리 합곡 있죠. 엄지하고 두 번째 사이가 합곡이죠.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지하고 두 번째 사이에는 합곡이고 두 번째, 세 번째 사이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합곡혈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걸 저는 그냥 편하게 손등에 있는 합곡들이라고 부릅니다. 왜냐하면 다른 이게 동시침에서는 이게 혈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굳이 혈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. 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손등에 있는 합곡들, 손등에서 엄지 2지, 2지 3지, 3지 4지, 4지 5지 사이를 굳은 부분을 지압을 하든지 뭘 붙이시든지 하면 됩니다. 그럼 하지부 부종은 어떻게 하느냐? 장시간 서 있어서
다리가 부었다든지 이 종아리나 이런 데가 허벅지가 부을 적에는요, 위중, 역시 그 방광경 혈이죠. 위중하고 그 다음에 종아리 마사지를 하는데, 그때 종아리 마사지를 할 적에는 다리를 약간 높이 올려놓은 자세에서 마사지를 해주세요. 그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,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종이 있는 분들, 붓는 분들은요, 거의 한 80%, 90%가 냉증이 있습니다. 몸이 차다고요. 몸이 차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냉증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. 냉증, 그래서 몸이 붓는데 이분을 만져봤을 때 손발이랑 아랫배가 차거든.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리 곡지, 그다음에 그 상지 부종에는 손등에 있는 합곡들, 그다음에 하지 부종에는 위중을 쓰면서 이분한테서 몸이 지나치게 차다고 판단이 되거든. 소부 어제, 그죠? 소부는 심장에 있고요. 어제는 폐경이죠. 이거 다 화열이죠. 화열이 뭡니까? 우리 몸에 이제 온도 조절하는 혈자리잖아요. 그 다음에 양곡, 지구. 이것도 다 화열인데, 양곡은 소장경에 있는 혈이고, 지구는 삼소경에 있는 혈이죠. 그 다음에 아랫배를 온찜질 하세요. 요렇게 혈자리를 추가를 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역시 그 몸이 냉하면은 몸이 부으니까 뭐 배꼽티라든지 지나친 노출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5번째인가 좀 되나? 운동을 하셔야 돼요. 운동을 하셔서 땀을 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종이 치료가 됩니다.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한 요 정도 할 거고요. 사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, 처음에 제가 교양경락 입문을 할 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처방전이라든지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책 없이 어떤 그 혈자리라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,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요청에 의해서 경락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20강까지 왔는데, 사실은 이게 그 경락 입문 37강에서 사실 제가 이 치료하는 법은 다 알려드렸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이 세상에 병이 많기 때문에 뭐 100강, 200강, 1000강도 갈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이 치료의 어떤 원천, 그래서 모든 병을 갖다가 여러분이 처방전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만능 마스터 키를 드리기 위해서 오행혈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만병치료의 핵심 열쇠 오행혈의 재조명이라는 식으로 해서 오행혈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안 하고 목혈, 화혈 따로따로 해서 한 5강의 정도로 꼭지로 해서 한번 해드리고, 그 다음에 뭐 좀 더 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 다 가르쳐 드린 거니까 종강을 할지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, 그럼 여기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잖아요. 오행혈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개설을 또 제가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. 경락 입문 아마 11강으로 기억나거든요. 그래서 경락 입문이라고 치시고 옆에 오행혈이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. 개설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부터 제가 5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해드릴 만병치료의 핵심 열쇠 오행혈의 재조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요즘 다 코로나라고 해서 전부 다 힘드신데 다들 힘내시고, 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가 힘들잖아요. 다 힘내시고 다음 주에 그럼 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